우리나라가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된 해입니다.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효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김효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관련 사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네, MBC 정상빈입니다. 그 보도난 것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파악해 보고하라 하셨다는 보도 있었는데 불법성을 조사하라는 짓은 아니었다고 전해 듣긴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지원 현황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 자체는 있었던 건지 여쭤보고요. 이어서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어저께 한 게 맞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네, 일단 NSC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항은 모두 국가안보와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관련 무기에 대해서 무기 관련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오보를 좀 고쳐줬으면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마 기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NSC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보니 자꾸 오히려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좀 유감을 표현하는 바고요. 네, 이건 아예 없었던 오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김성훈 차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확인 중에 있어서 요거는 확인이 되면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의 성수훈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 정부에 일본처럼 제조업 협력 강화 펀드 좀 조성을 요청을 했다. 이제 여한구 본부장이랑 베센트 장관이랑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좀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거 있거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상 협상 과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도 많고 민감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방안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금 교섭이 그 통상 교섭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채널의 이상훈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오늘도 여권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더 설득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야권을 넘어서 좀 범여권에서도 사퇴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이것이 좀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저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야권이나 뭐 여러 단체에서 비판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지, 이제 노동청에 진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스크리닝 단계에서 인지가 됐을 것 같은데, 알고도 이제 지명을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보도나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파악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뭐 사전 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인데요. 저도 그 인사청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청 TF가 어떤 그 장관들의 자질에 대한 뭐 검토를 하는 회의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한 TF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인사청문 TF에 대한 좀 오해가 커진 것 같아서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인사청문회 TF라는 건 국회와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인사에 관해 여러 가지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인사청문회 뭐 과정, 일정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소통 창구 역할로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일은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과 그리고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계시죠. 이제 그쪽에서 다 일임하는 것이고, 모든 조율과 한편으로 어떤 의사소통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TF는 그 비서관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TF 기능이 라기보다 혹시 모르는 소통 창구로 마련해 놨던 건데 사실 한 번도 제대로 가지 않아서 이 TF란 말 자체가 왜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정무수석실 일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검증을 비롯한 인사,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지명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지명 과정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평 검증 여러 가지를 통해 결론적으로 가게 되고, 이 TF는 그냥 머리에서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그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어제도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그 여한구 본부장님 그 농축산물 개방 관련 발언 관련해서 그 농림부는 이제 정부가 이런 거 좀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좀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어제도 여쭤보긴 했었는데 좀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여쭙고 싶어서요.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어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협상 과정에 임하고 있고 정해진 어떤 입장이나 혹은 뭐 태도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뒤에. 여기 먼저 듣고 허지원 기자한테 들을게요. 네. 네. 한겨레 신영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 보면 정책실이랑 안보실 사이에 관세 관련해서 대책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위성락 실장 한 번 더 방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도 아까 TF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정책과 안보가 매일 뭐 혹은 다수의 회의를 거치면서 얘기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우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안보실장께서 미국을 간다 안 간다 확정된 게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정도의 여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업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특별히 또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또 네, 허주원 기자님. 네. 네, 인천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의혹이랑 해명을 주의 깊게 본다고는 하셨는데, 결론을 내는 시점이 그럼 이번 주 모든 장관 후보자 인청이 끝나고 나서 내신다는 건가요? 그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시점도 사실은 고려 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시점 뭐 이런 것들도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 지켜보고 지금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제일 뒤에 먼저 받을게요. 네.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저 오늘 남영진 그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말씀 중에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희철 전 KBS 사장 같은 경우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면 바로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OBS 최한성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신상 발언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신상 발언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서 저희 지금 Q&A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보도 전제로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다른 기자분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상 발언을 들어도 될까요? 예, 이제 여기 업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양해를 네, 구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대통령실, 제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브리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긴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상 발언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대변인님,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당 일정은 바로 전날 미디어오늘에 보도가 됐었고요. 미디어오늘도 출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가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일정이라 그 이후도 이전으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가 어떤 징계를 받거나 제가 잘못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요.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적으로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걸 살펴보시고 뭐 오류가 있었다면은 정정을 해 주십사고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근데 네. 뭐 제가 말씀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세요. 네. 어차피 다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현 정부의 언론관이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 대통령님은 너무나도 스스럼없이. 그럼 여기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원활한 브리핑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엠바고를 어기는 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한시적 제한 요청과 언론과 그리고 발신자 간의 약속의 엠바고입니다. 비공개는 아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그건 엠바고와 완전 성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언론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호 공개되는 이 브리핑 장소에서 저 역시도 대변인이 이름과 얼굴 다 노출하고 기자분이 노출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뀐 브리핑룸 정책이고요. 이 정책 자체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갈 점은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기자분들이 노출되는 만큼 저도 역시 100% 노출된 상황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그거는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여기 내려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공개하고 다른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중의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려질 거라고 저는 보고,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도 그거라고 이제 발언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기 더 이상 오히려 이제 공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개인적인 신상 발언이시고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 신상 발언을 하는 자리가 브리핑장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이제 충분히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혹시 여기는 간사제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간사님을 통해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다양한 민원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지금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는 이건 공공의 시간 아닙니까? 대통령 지금 다른 일정 제가 두고 내려와서 공적인 대통령실에 여러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 계신 기자 어떤 기자님보다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랬습니다. 언제나 질문 기회를 안 드린 적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네, Q&A 시간입니다. 네. 아니,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간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달 받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